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자, 세계 금융시장 중심가 월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원칙과 명확한 전략 그리고 간결한 투자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 꼼꼼히 보시면서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역시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7포인트가량 상승한 1680선에 걸려 있습니다. 1680선을 하향 이탈할 수 있을까라는 여부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시장, 선물시장 모두 순매수세를 이어주고 있죠.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세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여전히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현재 529포인트 선에서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상승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죠. 어제보다 4포인트 오른 531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상승폭을 다소 줄인 상태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업종별 등락률 보기 전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네,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거래소 시장 내에서 882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오늘 2,000계약 이상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선물 쪽에서 6,000계약 이상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었는데 오늘은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777억 원, 기관 쪽에서는 오늘 투신권을 중심으로 591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네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 현재 다시 순매수 폭을 소폭 늘렸습니다. 7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73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오르고 있는 업종들이 더 많았었는데요. 현재 흐름은 어떻게 전개가 됐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업종별로는 대형, 중형, 소형 모두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과 운수장비업종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밖에 금융업종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증권업종이 어제 많이 빠졌었죠. 오늘은 0.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금융업종도 역시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철강, 금속업종과 보험업종, 섬유, 의복업종이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기계, 화학, 은행업종도 약보합권에서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건설업종과 운수장비업종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건설업종에는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운수장비업종도 자동차 관련주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현대모비스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테마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건보 개혁안이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헬스케어 관련주 들의 흐름이 일제히 상승세고요. 그 밖에 스펙 관련주가 오늘 일제히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된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시장 상황을 먼저 비서님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시 흐름 좀 어떤가요? 네, 어저께는 외국인 자체가 좀 매도를 했다기보다는 선물 쪽에 매도가 있었고요. 현물 쪽은 좀 줄였고요. 오늘 다시 시작을 하는데 현재 상황이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다시 지금 단타 매매가 지금 성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타 매매 와중에 가운데 꾸준히 어떤 그 맥을 흐름이 있어요. 흘러가는 맥의 흐름이 있습니다. 가운데를 흐르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라든가 금일 경우에는 이 테마가 이제 얼마나 짧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건보개혁안 관련한 그런 테마요. 셀트리온이 중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전에 이제 설명하신 인포피아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라붙고 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한 테마가 좀 더 잘한다면은 내일서부터는 뭐 개별 테마가 좀 열리지 않겠나라고 보고요. 현재까지는 일단 단기성 테마들의 향연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 테마주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종목들이 눈에 띄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금일은 아무래도 건보개혁안과 관련해서요 시장에서 이제 폭발을 하고 있는
그 어떤 뉴 헬스케어, 스마트 케어 요 관련 종목이 되겠는데 예. 그 중에서 인포피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포피아는 이제 바닥권에서 원래 급등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하던 중에 오늘 또 그런 얘기가 겹쳐지다 보니까 일단 위로 급등을 하다가 뒷부분에 와서는 차익 실현 매물을 맞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건보개혁안 관련 테마는요. 하루에 끝날 테마는 이번에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로 올라갔던 부분을 오늘 올라갔던 부분을 따라가지 마시고 내려오게 된다면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셀트리온이나 LG생명과학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리고 미국 그 건보개혁 통과 관련주들은 오늘 하루에 끝날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좀 많이 오른 경향이 있죠. 좀 그렇습니다. 눌렸을 때 네. 매수를 해보라는 말씀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아시아 증시 상황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현재 아시아 주요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어제 휴장한 이후에 오늘 약세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되면서 오전장을 약세로 마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현재 약세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최근 들어서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었습니다. 중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이동하는 가운데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콩 증시가 어제 2%나 조정을 받았었죠. 오늘 다시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가 일제히 1%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만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고 싱가포르 지수와 호주 지수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리딩투자증권입니다. 우성재 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휴장에서 복귀한 일본 증시가 오늘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일본 니케이지수 오전장 0.25% 하락한 1797.51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 춘분절로 휴장이었었는데요. 지금 1800선의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 보이면서 일본 니케이지수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니케이지수의 이러한 흐름이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1800선의 지지가 될지 여부가 시장에서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본 ADR은 상승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장이 열리면서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기대했던 일본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쯔비시 UFJ, 미주오 파이낸셜 그룹 같은 이런 금융주들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우 일본 니케이 지수 이런 모습 보이면서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장 들어서 1800선에 다시금 안착이 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중국과 홍콩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일제히 상승으로 장을 출발하기는 했는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중국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3거래일 만에 하락세입니다. 중국 증시, 홍콩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중국 본토 지수는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항생 지수는 1.09% 상승한 21,160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시장에서 이틀 연속 상승 추세를 이끌어왔던 만큼 시장에서의 단기 매도 물량이 나오는 가운데 3,050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위안화 절상 테스트에 따른 절상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부에서 강동 지역 그리고 장수 상해 지역의 정부와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위안화 환율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위안화 절상이 조만간에 시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서 호재가 될 업종으로 봤을 땐 부동산업, 에너지 산업과 항공업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수출 관련 업종과 수출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에 따라 업종별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콩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2.8% 상승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더욱더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만큼 홍콩 항생 지수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지수별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기준으로 봤을 경우 3,050선을 강하게 지지해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약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반면에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오늘은 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 기준으로 21,100포인트대 내외의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반면 상해 본토지수 3,050선 지지 여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 증시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비쇼님께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들, 테마주들을 좀 들어보고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네, 이제 대형주도 슬슬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뭐 이제 조정 자체는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만 기간 조정도 조정의 한 방향이기 때문에 기간을 쭉 끌면서 악재들을 타넘는 그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증권 시장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은 꼭 떨어지지 않아도 조정은 득한다라고 볼 때 대형주도 슬슬 관심 가질 때 됐다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제일 처음에 관심을 둘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하고 글로비스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이제 관련 수요가 증가되면서 자동차 부품주에도 매수가 유입이 될 거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요.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요. 좀 더 그렇습니다.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시장에서 뭐 초량주가 되겠고요. 자동차 부품주가 자동차, 현대차가 잘 성장성이 엄청나게 급성장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의 품질력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차를 뛰어넘는 성장세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연상이 되는 부분이 현대모비스가 되겠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나름대로 조정을 굉장히 차분하게 다 받은 상황임을 이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로 탁 튀어오르는 양상이고요. 글로비스라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현대차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육상 또는 해상 다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종목도 역시 현대차와 함께 움직이는 삼형제가 되겠습니다. 현대차와 모비스와 글로비스. 동사는 이제 곧 있을 모건 스탠리 이제 선지국 지수 편입에 수혜가 또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요. 조정도 상당히 많이 차분하게 잘 받았다라고 본다면 글로비스라는 종목이 현재 여러분들이 진입하셔도 좋을 만한 테마이며 업종이며 또 종목이며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삼형제라고 불릴 수도 있는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자동차 부품주로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대차는 너무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예. 나름대로 충분히 더 올라갈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많은 부분의 에너지를 이제 위에 쌓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으려면 시간이 조금 조정의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기아차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기아차는 예. 올라갈 에너지가 충분한데 올해 차입금 상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제 어느 때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 그 부분을 조금 연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던 기아차가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요. 가만히 잡고 있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업황 회복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뭐 출구 전략 때문에 위험하고 다 좋은데요. 출구 전략의 개념은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경기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경기가 회복됐으니까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성을 줄이겠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수혜주라고 보면 저평가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SK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예, 저평가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완전히 바닥권에서 이제 주봉상 보시면 완전히 바닥 아니겠습니까? 치고 올라오는데요. 그동안 시장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올라간 양상을 보십시오. 8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STX 한번 또 찍어 보시면요. STX요. 네. 이 종목도 조선업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 상승세를 보시면 정말 미련도 후회도 없이 꾹꾹 올라갑니다. 계속요. 이거 갖고만 있으면 수익이 나는 부분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좀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목이 나오는 게 이제 N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그렇습니다. 종목인가요? 이것도 역시 저평가의 조선 기자재에 해당이 되는데요. 동사는 고압 용기를 만든 회사인데 선박에 보시면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물을 채웁니다. 예. 그 물에 균이 살고요. 그게 공해상에서 뿜어내면 그 균을 옮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수처리 장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는 ENK가 있어서요. 수소 연료 장치 거기 관련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굉장히 저평가 상태이고요. 주봉상 보시도 굉장히 바닥이고 일봉상 지금 보고 계신데
바닥권에서 이제 막 머리를 쳐듭니다. 실적은요, 좋지 않죠, 당연히. 그러나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보유한 현금과 낮은 부채 비율을 계산할 때 이 정도면 회사 자체가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턴어라운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요. 조선 기자재 업종에서 바닥에서 치고 오르는 오리엔탈 전공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이 NK 아니냐 해가지고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12,05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어제 상승하고 뭐 교과서거든요. 예. 전일 상승하고 오늘 누를 때 산다. 이것이 이제 대부분 매수 타임이 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배웠던 그 3구간법에 해당된다면 이 구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NK 같은 경우요. 동사는 상호간법에는 좀 해당이 되기가 어렵고요. 요거는 네. 앞부분에 급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3구간법에 해당이 되진 않고 동사의 패턴은 바닥권에서요.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 이탈 형태로 패턴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닥권에서 조금씩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NK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비숍님께 관심 업종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비타민 퀴즈를 또 드려야 할 시간이 왔네요. 오늘도 맛있는 톡톡 씹어먹는 상큼한 비타민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우리나라 주가 수준과 주가 동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서 코스피 지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증권시장 지표 중에서 주식의 전반적인 동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 시장 전체 주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기도 하는 이 지수는 무엇일까요? 좀 길었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코스피 지수라고도 불리고요. 우리나라 주가 수준과 주가 동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1번 종합주가지수, 2번 나스닥지수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5588번으로 종목 상담받고 싶으신 그 종목과 함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에게 직접 종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주요 신용카드사들이 현금 서비스를 받는 고객에게 선이자 개념으로 받아온 취급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와 BC, 신한, 기업, SC제일 등 5개 카드사는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최근 폐지했거나 다음 달부터 없앨 예정입니다. 하나카드와 BC카드는 취급 수수료를 전액 폐지했고 SC제일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취급 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현금 서비스 이자율을 일부 올렸습니다. 나머지 15개 카드사들은 취급 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금융당국의 현금 서비스 금리 인하 요청을 받아들여 수수료율을 0.2에서 0.3%포인트 정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이 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들에 대해 5년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사업한 법인과 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은 20년, 수도권은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연 매출액 300억 미만의 법인에 해당됩니다. 또 연간 수입액 20억 원 미만의 개인도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법인 사업자는 만여 곳, 개인 사업자는 8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1월 해외여행이 크게 늘면서 내국인 출국자가 1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출국자 수가 1년 반 만에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내국인 출국자는 111만 8,261명으로 1년 전에 81만 2,901명보다 37.6%가 늘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출국자가 이처럼 많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그동안 미뤘던 해외여행, 유학을 대거 떠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외 출국 러시로 올해 여행 수지 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경상수지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경기 회복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김현욱 KDI 겨시경제연구부장은 오늘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토론회에 앞서 선제적 금리 인상을 통해 향후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지난해 이미 금리 인상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 부장은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서도 금리 인상이 과도하게 지연되면 물가 불안 및 자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DI의 조기 금리 인상론에 KDI 원장을 지낸 김중수 한은 총재 내정자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0포인트가량 상승한 1682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오른 52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국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수급 상황 점검하시면서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